일반 팟캐스트보다 3배 재미있는 혜성 같은 팟캐스트 덕보드 차트 시작합니다. 와 신난다. 와. 네, 안녕하세요. 최대한 안 덕후인 라이프 사이클 라싸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전 방송과 마찬가지로 세 분의 덕후들을 모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주 세 분의 덕후들이라고 하니까 본인만 쏙 빠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사회자예요. 네, 저는 5덕후를 꿈꾸는 3덕후 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와이프의 지원을 받으면서 여유롭게 덕질을 하고 있는 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머리숱 많은 덕후 수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어법인가? 아유, 수북하세요. 네. 희망 표현 같은 건가요? 수북하시게 됐죠. 그러기를. 네. 네. 자, 저희 첫 방송 나갔는데 이게 업로드가 5일 차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 첫화 반응이 주변에서 좀 어땠나요?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팟캐스트라는 거 자체를 한다는 걸 굉장히 신기하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주변의 덕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할 때 꼭 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저는 와이프랑 같이 많이 듣고 뭐 주변 지인들한테 소개를 해주긴 했는데 일단은 팟캐스트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신기하시던데 그 뭐랄까요, 이 장르를 얘기하시니까 약간 슬금슬금 빠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주변 누구에게도 아직 추천을 하지 못했어요. 예. 저희 방송이 부끄러우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들 1코라 그러죠. 일반인 코스프레를 아직 못 벗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저 몇 명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보라고 했거든요. 네. 뭐 회사 동기들, 뭐 선후배들 이렇게 했는데 스포츠 코믹스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다 이제 금목자흑이라고, 저는 덕후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일반 사람들밖에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팟캐스트 오래 못 가겠는데? 이거 큰일인데 저기. 라싸님 관심 있는 덕질을 좀 해야겠네요, 우리. 그런 거는 이제 뭐 예술, 뭐 문학 이런 거죠. 네, 저희 덕보드 차트는 한 달에 2번 업로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4명 다 일반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방송에만 집중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하는 방송인 만큼 알차게 준비해서 재밌는 방송 해나갈 계획이니까요. 청취자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햇님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드셨죠? 네, 저희 덕보드 차트 페이지를 만들어놨는데 일단은 관리가 아직은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뭐 컨텐츠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제 뭐 예고편도 좀 넣고 그리고 저희 방송이 올라오면 올라왔다라고 홍보도 하고 할 테니까 페이스북에서 덕보드 차트라고 치시면은 나와요. 그럼 와서서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저희 방송 정보도 좀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다들 이렇게 관리를 할 테니까 재미있는 정보 있으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악플도 좋습니다. 네, 관심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화 어떤 거죠, 꾸봉님? 이번 화는 저희가 건담에 나오는 악역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 예정인데요. 일단 건담도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우주세기 건담 아시죠? 그래서 우주세기 건담의 악역들을 랭킹을 매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이제 건담을 다루는군요. 제대로 덕스러운 것들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건담은 한 3번 나눠서 다뤄야 돼요. 뭐 주제별로 계속 바꿔서 할 수 있는 소재라. 지금 우리가 이 선정을 할 때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역사를 어디까지 끊을 거냐. 우주세기로 안 끊어버리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우주세기로 끄는 거고, 뭐 우주세기 뭐 지건담 기동무투전 지건담 아예 또 틀리죠. 다 틀리니까. 다 다르죠. 대부분. 10개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근데 이 건담 다루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예, 워낙 이걸 깊게 파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얄팍한 지식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털릴 것 같아서. 전 사실 개인적으로는 털려도 좋으니 관심을 네, 주셔서 저도 털려봤으면 원래 이게 제발 주십시오. 덕질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누군가와 대화를 해서 털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게타 로봇 정도? 그것 말고는 네. 아마 다 털릴 거예요. 다른 덕들. 네네. 예, 그렇죠. 게타 덕후죠. 예. 뭐 그러면 저희 건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모두 이제 건담을 다 한 번씩 이상은 다 봤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뭐 건담 자주 많이 보셨어요? 자주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그 건담이라고 하면 이제 그 로봇은 멋있는데 만화는 재미없는. 네. 하지만 덕력을 과시하기 위해 좀 억지로라도 봐야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건담 시리즈가 주제가 또 전쟁이고 또 그 전쟁을 또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유쾌하게 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이제 제가 건담을 계속 봐왔던 것은 애니메이션 자체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이제 건담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컨텐츠들을 좀 즐기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뭐, 로봇 대전이요. 예, 뭐 건담 프라모델이라든지 뭐 로봇 대전, 뭐 가샤퐁 전사 같은 건담 게임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즐기려면은 또 원작을 이해하는 게 필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뭐 건담의 존재를 처음 안 건 사실 슈퍼로봇 대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4차? 4차부터 시작해서 저희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인가요? 6학년 때. 6학년 때. 예.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우리는. 아니요, 우리 6학년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아니요, 졸업할 아니에요. 때 바뀌었어요. 졸업할 때 바뀌었어요. 예. 우리는 졸업하고 바뀌었어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니 아, 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 나이가 자꾸 들통날 것 같아요. 건담은 저도 슈퍼로봇 대전에서 아니죠. 전 슈퍼로봇 대전 전에 꾸봉님이 이제 건담 약간 덕후시잖아요. 좀 많이 좋아했죠. 꾸봉님 집에서 먼저 접했죠, 저는. 아, 약간 SD 건담 그 게임 네. 보드 게임 같은 거 말씀하시는 보드 게임에 거죠? 무슨 네. 바코드 입력하면 건담 뭐 나오고 하는 그런 게임들도 보고. 그 음. 프라모델 저희디 SD 건담 해서 네네. 건담 나이트 막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어릴 때. 그리고 맞아. 또 어렸을 때 꾸봉님 집에 가면은 그 고무로 된 건담 인형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가차폰 맞아요. 그게 가차폰이죠. 네. 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다들 그러면 저만 건담 덕후인가요? 완전 건덕후는 아무래도 꾸봉님이죠. 관련 컨텐츠를 다 가지고 네. 계시지 않나요? 소설 같은 것도? 그렇죠. 제가 이제 건담 쪽은 뭐 장르를 불문하고 일단 좀 구입을 하는 편이라. 그리고 지금 꾸봉님 이제 댁에 가도 이제 진열장이 있어요. 그 안에는 정말 건프라가 네. 가득 차 있는데 네, 가득은 아니고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이제 더 이상 넣을 데 없어도 가득이라고 해요. 실제로 구매 수는 수봉님이나 해님이 더 많습니다. 좀 절대 오해입니다. 저는 장난감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거지 건담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네, 그 건덕후들의 로망 진열장을 가지고 계신 꾸봉님이 이 방송의 처음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첫 번째 대결로는 저희가 이제 그 각자 그 사람들을 뽑았어요. 최고의 악역이라고 최고의 악역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을 뽑아서 그 숫자에 맞춰서 대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 토너먼트 토너먼트식으로 방식이죠. 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2명을 뽑아서 다음 방송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전을 내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대진표를 짜왔는데 네. 요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 네. 순서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 카테지나와 니나가 있습니다. 예, 1차 대전은 여자분들이네요. 네, 네. 그 건담 최고의 악녀 건담 3대 악녀라 그러죠. 네. 에코피는 이제 그 3명 중 2명을 네. 저희가 이제 상대하기로 하고 하지만 나머지 한 명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렌자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기렌자비는 햇님하고 꾸봉님이 동시에 뽑은 인물이라서 부전승으로 1차전을 올라가게 됐고요. 네. 세 번째 대전은 에너벨 가토와 샤 아즈나블의 대결이 되도록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스크 옴입니다. 바스크 옴 역시도 햇님하고
꾸봉님이 동시에 뽑아주신 캐릭터라서 역시 이제 시드 배정을 받아서 부전승으로 1차전을 올라가게 되는 축구로 치면 브라질과 아르헨이죠. 네, 그렇죠. 시드 배정으로 부전승으로 너무 뻔한 데들 골라왔나요? 저희 너무 뻔한 사람들로 골라왔네요. 너무 뻔하게 악당들이라. 네,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카테지나 루소와 니나 퍼플톤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해오신 수북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카테지나와 니나 이 두 캐릭터는 제가 선정한 건담 최고의 악역이고요. 예,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좀 다양한 악당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후보를 좀 여성으로 한정해봤어요. 남자 악당이 판치는 건담계에서 소소지만 이제 묵묵히 악행을 행하고 계신 악당 역해분들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가 선정한 후보는 그 건담 3대 악녀라 이끌어지는 V 건담의 카테지나 아가씨와 그리고 0083의 니나 양입니다. 먼저 니나 양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니나는 그 0083에 나오는 그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라는 그 건담 만드는 회사의 기술자입니다. 공돌이죠. 네. 굴지의 대기업의 이제 기술자로 취직한 걸 보니까 스펙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고스펙입니다. 토익은 뭐 900 넘겠고. 아니 그때 토익이 있을까? 과연 그냥 외국인이라 영어 잘할 것 같은데. 저기 봉사활동 시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 정도 들어가려면. 맞아요. 해외 수행 평가 능력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있고. 인턴 생활하고. 그 경력 있는 신입. 한국 사회가 제일 좋아하는 신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신입인데 어떻게 경력이 있어? 실제로 주변에 저희 있죠. 네. 경력 있는 신입 그렇죠. 저희 주변에도. 뭐 미적분 같은 것도 뭐 쉽게 하고 뭐 그러겠죠. 그렇죠. 예. 이제 이 니나는 그 건담 시리즈의 개발에 관여했으며 신형 건담 테스트를 위해서 코우 일행과 동행하던 중에 이제 별 부스러기 작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제가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이 니나의 악행을 까발리기 위해서 0083을 다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절반쯤 봤는데도 이 니나가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남초 사회인 군대에서 그 몬시아 같은 이 버러지 같은 놈한테 희롱이나 당하는 불쌍한 처지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니나야 제발 나쁜 짓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니? 분량이 안 나온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결국 끝날 때까지 크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니나를 깔 때 얘기하는 그 장면은 그 코우를 배신하는 장면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 화에 나오는데 이게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그 나카하는 콜로니 안에서 옛 연인인 가토와 몰래 만나는데 그때 이제 전 남친인 코우가 나타나서 이제 가토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가토 소령 작전을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탕탕탕. 갑자기 뭐야 이게? 큰일 났다. 그러자 니나는 그 전 남친인 가토를 보호하면서 이제 현 남친인 코우에게 총을 겨눕니다. 이에 코우는 그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이 자리를 떠나게 되고 니나는 그 가토를 따라가죠. 이후 가토는 전사를 하게 되고 니나는 이제 1년 뒤에 다시 이제 코우를 만나러 옵니다. 이걸 이제 현대판으로 말하면은 여친이 나 몰래 전 남친 만나다가 나한테 들켰는데 오히려 나한테 화내면서 전 남친한테 가버린 거죠. 그리고 그 전 남친이랑 깨진 뒤에 나한테 다시 연락하는 경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엄청 환하게 코어를 또 자연스럽게 맞아주죠 마지막에. 맞아요. 저 죄송한데 설명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들리지 않고 탕탕탕만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아이고 니나 포플톤이 저는 뭐 한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저도 뭐 탕탕탕 재밌었어요. 코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충분히 빡칠만한 그죠. 상황이고 또 니나가 나쁜 것도 맞지만은 악당에 오를 만한 인물인가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를 이제 수북님이 선정을 한 거 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보통 거의 모든 이제 전쟁은 남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죠? 여성은 굉장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니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는 아주 훌륭한
연방의 인물이었고 그 이제 연방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중립이죠. 중속이 아니고 그 NIM 소속으로 따라오는 네, 거죠. 지온에도 네. 건담을 네. 그 로봇을 납품하는 네. 회사니까. 그 2015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쓴 책이 있거든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이 여성들의 전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니나나 카테지나의 모습을 보는 게 또 어떤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니나는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은 없어요. 단지 그 이제 양다리를 걸쳤던 혹은 어장 관리를 했던 그 상대방이 둘 다 모빌슈츠 파일럿이었다는 점이 좀 문제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좀 그게 사건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필이면 그 두 사람이 또 라이벌이야. 근데 네. 저는 저도 이제 네. 0083하고 다시 봤어요. 악역을 뽑으려니 이제 너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밖에 없어서 0083, 08 MS 뭐 아무튼 2주간 그 계속 다시 봤는데 이 니나 퍼플톰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본 느낌으로는 별로 안 좋은 여자였거든요. 정말. 네. 근데 우리 전에 했었던 H2처럼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뭔가가 조금 보여요. 건담을 자기가 만든 1호기, 2호기 그리고 거기에 타고 있는 옛날 남자친구와 지금 남자친구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이게 눈에는 이제 보이더라고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 니나가 그 수북님께서 니나 퍼플톰을 가지고 오셨다길래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 가토도 보면은 이제 총에 맞았으니까 니나가 그렇다고 코를 쏜 건 아니잖아요. 가토를 이제 총 맞았으니까 딴 데로 죽지 않게. 네, 맞아요. 죽지 않게. 니나를 위해서 변명을 좀 하자면은 그 니나는 코우한테 총을 겨누었지만 쏠 의사는 없었습니다. 예, 총을 맞은 사람 오히려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행동이라고 또 볼 수 있죠. 그 니나의 힐링 캠프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그렇죠. 다른 악역을 좀 들어보죠 우리. 네. 네. 벌써 승부가 날 것 같은 느낌이야. 이러면. 그래요. 그럼 이제 다음 악역 카테지나 양이 등장하시겠습니다. 네. 예. 반면에 이제 카테지나는 아주 나쁜 악당입니다. 카테지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카테지나는 금발 미인의 부잣집 아가씨로 주인공인 우쏘가 동경하는 여성이에요. 초반에는 이제 우쏘들과 함께 활동하지만 이후 적국인 잔스칼 제국의 이념에 찬동하면서 우쏘들에 맞서게 됩니다. 극 초기에는 그 어린아이까지 전쟁에 동원하는 그 주인공 일행의 행태에 혐오감을 품는 등 이제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그 이후 이제 잔스칼 제국 참여 후에는 모빌슈즈 파일럿이 되면서 점점 이제 광기로 미쳐가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 건담 시리즈에서는 이제 잔혹한 악당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카테지아는 또 특히 더 비열하고 잔혹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네네. 그 일례로 이제 우쏘가 자신을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이 부분을 또 철저히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 후반부 이제 장면에서는 그 여성 전투원들을 속옷만 입은 맨몸으로 이제 V2 건담과 싸우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쏘의 마음을 현혹시키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쏘가 소년이란 걸 이용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전투원들이 이제 맨몸으로 V2 건담에 부딪혀서 죽거나 아니면 빔사벨에 끔살 당하고 녹아서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그 굉장히 잔혹한 장면이 많이 나오죠. V 건담에서도 이제 특히 더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지나는 또 자신이 전멸시킨 우쏘의 동료인 그 슈라크대의 모빌 슈츠를 타고 나와서 우쏘를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망설이게 해서 또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크로노클과 우쏘가 싸우는 전투에서는 그 서로에게 전력을 다해 싸우러 가면서 이긴 사람을 내가 사랑해주겠다면서 미친 듯이 막 웃는 장면도 즐거워하는 있고요. 장면이 나오죠. 예. 네. 또 이제 마지막화 이 장면이 그 앞권인데 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제 자신을 죽여달라고 우쏘에게 접근합니다. 우쏘가 전쟁은 끝났으니 이제 죽을 일은 없다고 용서하자 갑자기 돌변해서 옆구리에 칼빵을 놓죠. 예. 그러면서 어리구나 꼬마야. 많이 못다 이거. 예. 이렇듯 비열함과 광기에 관해선 역대급 캐릭터이며 또 이제 초중반의 멀쩡한 모습과 그리고 금발 미인이라는 점이 대비돼서 더 이제 이 느낌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극대화된 효과가 있죠. 예. 뭐 이 정도면은
최고 악당 후보로도 손색 없지 않을까 그쵸. 생각합니다. 네, 카테지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화인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저도 봤어요. 그거. 네. 근데 강화인간 뭐 그렇게 파일럿 훈련받기 전에도 약간 좀 또라이 같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게 실드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갑자기 사람이 그쵸. 너무 이상해지니까 이제 그 강화인간 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를 묶고 나서부터 이상해지죠. 네. 그 실제로도 게임상에 그냥 강화인간으로 스킬이 나와요. 예. 그 얘기도 아마 들었어요. 그거 거의 정설인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실제로 왜냐면 이 카테지나가 초반에 나오는 장면은 그냥 이쁜 옆집 누나예요. 옆 동네 누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거는 뭐 본인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강화인간 설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처음부터도 우소가 이제 그 카테지나를 구해주잖아요. 네. 구해주는데 그 우소의 세력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갑자기 적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행동도 강화인간이 되기 전인데 그런 행동들도 기질은 좀 있었던 거죠. 좀 이상해요. 기질은 근데 좀 이제 있었던 제가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약간 느꼈던 게 그 리가 밀리티아도 결코 멀쩡한 세력이 아니에요. 맞아요. 어린애들을 전쟁에 이용하는 건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긴 하죠. 테러를 주로 하는 세력이기도 하고 네. 얘들도 이제 그 잔스칼과의 대결에 그냥 모든 걸 거는 어차피 그냥 세력이에요. 사실 선의 세력은 아니거든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러면 이 카테지나가 강화인간이다라고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니나 퍼플톰은 강화인간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니나가 그렇게 잘못한 니나는 건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진 않았잖아요. 굳이 좀 어떻게든 싸움을 시켜보려고 그랬죠. 뭐 이건 그냥 여성 악역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조명하는 시간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거는 니나 퍼플톰이 상대가 안 될 거. 이게 이제 감형의 이제 근거가 되는 그 강화인간 이 법률용어로는 심신미약 상태죠.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이 카테지나 루소의 행동은 너무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고 너무 잔인하고요. 그래요. 네. 약간 감독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어떤 있어요. 의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냥 찾아보면서 본 내용인데 그냥 그 감독이 이런 미소녀 히로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티테제로 만들어봤다는 그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뭐 그만큼 잔인하고 이제 좀 이상했어요. 극단적인 캐릭터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이제 카테지나 루소와 니나 퍼플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승자를 정해야 되겠죠.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 저는 카테지나의 한 표. 저도 카테지나 루소가 아무래도 압도적인 것 같아요. 뻔하겠지만 저도 카테지나. 뭐 이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니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실드를 쳐주자면 니나는 원래 이제 처음에는 코어랑 연애하는 캐릭터로 그냥 시작을 했다가 그 중간에 감독이 강판되고 교체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캐릭터를 굳이 이제 감독이 그걸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가토의 연인 관계의 내용을 넣자. 갑자기 들어간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그 피아 식별 문제에서도 니나 입장에서 이제 가토가 적이 아니죠. 네. 그러면 만장일치로 카테지나 루소가 승자로 올라가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대결은 기렌자비는 부정승이니까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후에 카테지나 루소와 기렌의 그 대결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가토, 에너베 가토와 샤 아즈나블. 요거 시간 좀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두 캐릭터는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버려서 이거 길게 못할 것 같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에너벨 가토는 건담 0083, 그 니나 퍼플톤이 나왔던 그 작품과 동일한 작품이에요. 에 등장한 군인이자 MS 파일럿인데요. 지온 잔당 1년 전쟁이 끝나고 지온 잔당의 한 일파였던 데라즈 플리트 소속의 군인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일종의 테러 조직인데요. 이 사람이 저지른 악행은 일명 별부스러기 작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수장인 데라즈의 명을 받아서 콜로니를 지구에 낙하시킴으로써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자연을 파괴했어요. 물론 이제 건담 시리즈 다 살펴보면 콜로니를 지구에 떨어뜨리려는 인간이 정말 한 3트럭쯤은 있죠. 매 시즌 있죠. 매 시즌 거의 뭐 한
시즌마다 한 개씩 떨어지고 시작하는 그렇죠. 거 아니면 끝에 하나를 떨어뜨리던 거. 그러니까 설정이 떨어진 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콜로니 앞으로 만들 때는 거기 고무 바킹 같은 거 좀 붙여가지고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도록. 못 떨어 잘 모르시는 분은 고무 바킹으로 될 만한 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네, 인공 행성이죠. 예. 이 작품들 보면 지구 완전 동네북이죠. 완전 네. 뭐 지구를 뭘 한다느니 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나오는데 다만 이 에너벨 가토가 특별히 더 나빴던 점은 그가 오히려 명령에 충실하고 대쪽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FM 타입의 모범적인 군인이었다는 네, 그렇죠. 점이에요. 이게 저는 가토를 보면 유대계 철학자 예. 한나 아렌트가 쓴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그쵸. 떠오르거든요. 이게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나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태인을 수용소에 수송하는 최고 책임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이제 그 관료제 하에서 생각을 해낸 게 가스실을 열차 안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이동하면서 죽일 수가 있거든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또 샤워실에서도 죽이기도 하죠. 그렇죠. 옷을 벗긴 상태. 네, 옷을 벗긴 상태에서 왜 옷 벗기기 귀찮은. 죽인 다음에 벗기면 힘드니까. 힘드니까요. 네, 엄청 끔찍하죠. 근데 아이만을 잡아와서 예루살렘에 재판이죠. 잡아와서 재판에 잡아와서 왔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그냥 주어진 일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족들한테 따뜻한 그런 말을 보고 이제 이 한나 아렌트가 했던 말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다음에 무지도 죄라고 네,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이는 결국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라는 거죠. 에너벨 가토가 사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에너벨 가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약간 사무라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충이 이런 거 충이 좋아하시는 뭐 이런 거 분들. 이제 네. 그런 느낌인데 저는 그게 좀 별로예요. 이런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반발 없이 그런 고민이 없잖아요. 기계적으로 맞아요.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핵미사일 그냥 막 쏴버리고. 그렇죠. 근데 자신의 그건 행동에 가치 판단이 없죠. 가치 판단이 전혀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라이 표상인데 이게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솔로몬의 악몽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이히만이 아닐까.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뭐 대인이 뭐니 해도 결국은 엄청난 수의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그리고 테러리즘이잖아요, 이거. 네. 그래서 저는 이거 0083 보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한 게 가토랑 그리고 거기 보면 코우 그리고 거기에 그 옛날 저기 지용군 중에 그 팔이 하나 캐리 예 캐리래 그 세 명이 겹쳐 보였어요. 이게 뭐 가토가 그 저기 라사님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되게 마초 같은 남자가 되어가는 코우와 마초 같은 캐리, 마초 같은 가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의를 위해서 가토가 막 싸운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그 뭐죠? 나중에 코우랑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콜로니 폐콜로니에 나올 때 맞아요.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전쟁하고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캐리도 마찬가지죠. 네, 캐리도 마찬가지고 뭔가 좀 그런 마초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 가토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면을 좀 느꼈어요.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예요. 올백은 멋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시마 같은 캐릭터가 더 이해되는 것 같아요. 시마, 그렇죠. 네. 욕망에 충실하고 사실 나는 저 3대 악역이면 시마가 들어가야 된다고 봤어요. 3대 악녀에. 네. 근데 또 이번에 또 다시 보니까 또 시마도 그렇게 나쁜가 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건담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전쟁이라서 이 전쟁에는 정말 악역도 별로 없고 그 아까 얘기한 그 아이히만 미안해요. 아이하이가 뭐죠? 아이히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의 아래 정말 악한 사람은 정말 드문 거인 거죠. 이게 건담이 항상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들을. 네. 그렇습니다. 에너벨 가토가 있었고 그리고 샤 아즈나블. 오셨어요. 할 말 진짜 많은 실질적인 분인데. 주인공인데. 이거는 이거 시리즈 국한시켜 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맞아요. 샤 아즈나블을 모르는 사람은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설명은 생략하고요. 왜 샤 아즈나블을 뽑았느냐? 이제 이 사람이 크게는 세 개의 작품에 나오잖아요. 네, 1년 맞습니다. 전쟁 퍼스트 건담과 제타 건담에서 크와트로 바즈나로 나오고 세 번째로 역습의 샤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퍼스트 건담에서의 그 주인공이 멋진 라이벌, 다크 히어로죠. 이자 네. 천재인 네. 사람. 네.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 아주 효율적인 일을 하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나오고, 제타 건담에서는 에오고에서 지구 연방의 부패와 부조리에 맞서서 싸우는 혁명가로 나오잖아요. 혁명가의 일종의 느낌이죠. 혁명가, 개혁가 그런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역습을 샤아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뒤바뀌어요.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게 그 UC 0093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나이 들고 올백한 모습은 그 가토 비슷하게 생긴 그런 모습은 그렇다 치자고요. 올백하면 좀 애들이 이상해지나 봐요. 그러고 보니 기렌도 올백이군요. 그러네. 아, 그렇구나. 기렌 탈모 아닌가요? 그래서 수분님 관심사 수분님 관심사랑 좀 다르네요. 그 사람이 네오지온 총수로서 하고자 한 일이 소행성급 요새인 엑시즈를 지구와 충돌시켜서 지구의 생명체를 다 없애겠다는. 지구를 정화하겠다면서 네. 지구를 핵결로 만들겠다는 그렇죠. 발상을 하죠. 네. 가토가 한 거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근데 가토는 지구 연방의 1팀을 날리고 그쵸. 싶은 거고 얘는 지구를 완전 살리고 다 싶은 아예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역습의 샤에서 한 번 뭐 이미 떨어뜨려. 나서 에, 한 에. 번 더 떨어뜨리면 지구가 이제 뭐 완전 축이 망하는 바뀌건 거죠. 해서 네. 한랭화가 된다는 네, 식으로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네. 핍스루나 그게 떨어뜨리잖아요. 그 말은 지구에 있는 대부분 생명체를 전멸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를 좀- 또 어떻게 정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네. 논리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학살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논리가 뭐 지구는 이제 이미 인간의 탐욕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 지구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근데 핵이 무슨 유한락스도 아니고 그걸로 청소한 게 말이 돼요, 이게? 굉장히 이게 전쟁 영화의 뭐 영웅이나 개혁가처럼 나왔던 캐릭터가 네네. 한순간에 뭐 슈퍼히어로물의 악당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네. 이런 급격한 변화도 사실 오히려 더 배신감을 갖게 하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예, 더 큰 이제 악행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역습을 샤아에서 샤아가 이제 이런 계획이 성공을 거뒀다면 네. 그 세계는 더 이상 건담 세계관으로 볼 수가 없어요. 폴아웃이지. 누카콜라 팔고 그렇죠. 누카콜라 마시고 막 코콜라에서 빛이 나 녹색으로. 병떡궁으로 돈하고 막. 아니, 샤가 진짜 저는 우리 이 얘기 갖고 잠깐 네. 했었는데 꾸용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게 음. 하마나고의 전투에서 음. 우리 누구죠? 쿼트로가? 아무로 아버지처럼 네. 아, 뭐 산소 그 결핍. 산소 결핍 증세로 인해 약간 충격인 게 아닌가. 근데 되게 멀쩡하잖아요. 역습을 샤아에서는. 아니, 근데 약간만. 결핍이 특정 어느 부분만 정도? 된 거지 이렇게. 딱 거기만. 네. 제가 이제 네. 굳이 옹호를 해보자면 그 아버지가 지온 준 타이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온의 사상을 이어가려고 아버지의 사상을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삐뚤어져서 이해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지구를 성역으로 두고 인류는 스페이스 노이드로 진출을 해서 새로운 뉴 타입이 돼야 된다라는 게 그 네, 그런 지온의 그 네. 주장인데 그걸 이제 약간 좀 이상하게 비틀어 생각을 하면 이제 지구는 성역이다만 남는 거죠.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의미로는. 다 죽여. 예. 이주가 아니잖아요. 그거. 이주가 아니고 강제 소멸. 예. 그래서 이게 너무 그죠. 이 사실 건담 세계관에서도 이 정도 스케일의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은 샤 아즈나블밖에는 없지 않나요? 저는 큰 스케일들은 그쵸. 더 많이 네. 있었긴 한데 그래요? 아, 지구 아니요. 전체를 없었던 것 날려버린다는 같아요. 게 네.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스케일 자체는 크네요. 그 지구의 지구의- 인류 자체를 어. 날리겠다는 발상은 샤아가 거의 그쵸. 그러네요. 유일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이겠다는 게 아니었고 샤는 계속 이제 표현이 나오는 게 중력에 묶여 있다. 인류의 뭐 영혼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지구 밖으로 끌어내버리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구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한랭화시켜서 못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 우주로 끌어내겠다고. 근데 있잖아요. 한랭화하는 과정에서 거기 네. 있는 사람 다 다 죽잖아요. 죽어요. 그거는 그 정도의- 완전 잘못된 거죠. 네. 그게 핵겨울이 온다는 네. 얘기는 그 기후 변화도 문제지만 거기 떨어지는 방사능 분진 때문에 다 죽어요. 이 역습의 샤란 이 만화가 이제 네. 극장판 단편이라서 저도 이제 봤는데 네. 그 앞에 나왔던 건담들하고 좀 이제 뭐 캐릭터성의 일관성도 없고 내용도 좀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뭐 이렇게 네. 했으면서 뭐 사이코 프레임 기술을 주고 뭐 하여튼 네. 예, 저는 그래서 이 만화는 그 메카닉만 봤습니다. 네. 건담 싸우는 건 아주 멋지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극장판이니까 또. 그쵸.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에너벨 가토 그 콜로니를 떨어뜨린 이 네. 솔로몬의 아이히만 에너벨 가토와 그 다음에 지구를 멸종시키려는 핵맛을 보여주겠어. 하는 빨간색이야 또. 오늘 그림이요. 수북님께서 명대사를 많이 날리시네요. 수봉님 잡혀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삶이 무료하신가 봐요. 네, 그래서 이 샤 아즈나블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저는 샤에 한 표로 주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도 샤로 가겠습니다. 샤 아즈나블. 샤 역습의 샤의 네. 샤님은 네. 다른 샤님이에요. 네, 그죠. 저도 아나벨 가토가 더 싫기는 한데 네. 악당으로서의 스케일이나 이런 점에서 보자면 역사의 샤 아즈나블로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은 됐지만 에너벨 가토를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에너벨 가토 같은 인물들이 모여서 그 거악들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네. 그러면 샤가 승자가 됐습니다. 네. (1차전은) 끝났고요. 네. 자, 그럼 2차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이거 이분 얘기하기 전에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지크 지온. 우리가 뭐 지온 공곡 찬약자는 아니잖아요. 나 그거 애니메이션 볼 때마다 따라요. 왠지 재밌어. 이 친구 2차 대전 위험한데요, 태어났으면은 나치즘 했을 것 같은데요. 했을 것 같은 네. 친구네. 제가 독일 살았으면 안 했겠지만 우리나라 살면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땡땡이 오늘- 연땡 뭐, 오늘 되게 위험한 방송이네요, 이거. 뭐 땡뭐 이런. 어유, 그 얘기는 안 다 했어. 말씀하죠. 저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잘라야지. 네. 오래 살고 싶어. 네. 네, 자 그러면 카테지나 루소와 기렌자비의 대결입니다. 자, 기렌자비는 우리가 못 들어봤죠? 얘기해 주세요. 예, 기렌자비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일단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퍼스트 건담의 지원군 총수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당시 나이는 35세고 설정이 좀 과해요. IQ 240이라는 천재고요. 그 카리스마를 허경영을 보는 거 같아요. 예. 430. 네네. 그리고 키가 190이래요. 이 부분에서 일단 분명히 열받습니다. 키도 크고 머리도 좋아요. 콜로보다는 예. 좀 작네요. 예. 강렬한 카리스마와 달변가로 선덕의 천재로 표현되는데요. 이제 아버지 데긴소드 자비와 함께 지원공국 건국하고 1년 전쟁을 이제 지구 연방과 1년 전쟁을 시작한 주인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종반에 최종 전투인 아우버크 전투에서 자기 동생인 키시리아 자비에게 살해당하는 역입니다. 예. 그리고 지온즘 타이쿤의 이제 지오니즘 사상이 이 건담에 주로 나오게 되는데 네. 요거에 좀 비틀어서 스페이스 노이드 우량 종설로 지구 연방과의 전쟁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는 사람인데. 그렇죠. 예. 그 이제 선동의 천재인 점도 그렇고 이런 뭐 우량 인류 생존설 뭐 이런 걸 사용한 점으로 봐서 제 생각에 이제 히틀러랑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보이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예. 그 아버지가 네. 기렌을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히틀러의 꼬리가 히틀러를 아느냐. 네, 그러니까 맞아요. 중세 시대 그 인물 말씀입니까? 이러니까 예. 하여튼 아빠가 아들을 히틀러에 비유할 정도로 예. 그런 게 떠오르는 인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원군 초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약간 나치 쪽에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뭐 아까 모비슈트 디자인도 말씀하신 그렇고. 지크 지온 같은 경우 네. 하일 히틀러랑 네, 거의 하일 히틀러랑 똑같잖아요. 똑같은 얘기고 네. 사실 이 그 만화 내에서의 전쟁 구도도 2차 대전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 독일과 연합군의 싸움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강한 군사를 바탕으로 초반에 밀어붙이다가 교착되면서 결국엔 패배하게 되는 맞아. 네, 그런 골자가 똑같죠. 예. 똑같죠, 완전. 예, 실제로 이제 그 메카닉 디자이너 하셨던 그 오하라 쿠니오 씨도 그 자크를 디자인할 때 독일군 뚜껑을 모티브로 맞아, 했다는 맞아. 인터뷰가 있어요. 네, 유명한 인터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설명은 다 끝났고 악당으로 선정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그래도 전쟁의 그런 목벽을 스페이스 노이드들을 대변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해놓고서는 초반에 자기 말을 안 맞아, 듣는 사이드들 그 스페이스 콜로니 군들을 다 습격해요. 근데 그 습격한 방식도 기습한 다음에 독가스로 살포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런 다음에 그 빈 콜로니를 지구에 떨어뜨리는 작전을 써요.
이거 자체가 사실 우주 이민들이 이 사람을 따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맞아요. 자기들을 유인자들이- 죽이는 예. 사람을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니까요. 퍼스트 건담 맨 처음 시작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지구의 콜로니가 떨어지고 예. 인류의 3분의 2가 죽었나요? 3분의 그게 1인가? 일주일인가 2주일 예, 만에 일주일. 뭐 지구 인류의 30%가 몰살당했다고. 집 간접적으로 네. 뭐 28억인가. 아이고야. 그러니까 콜로니 인구만 네, 28억, 네, 지구 그렇죠. 인구는 더 많이 더 많겠죠. 이렇게 죽었다고 아이고. 나와요. 네. 기대님이시죠. 네. 어마어마한.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에 네. 정말 납득이 안 갔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그 솔로몬에서 도젤잡이 중장이 지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지구 연방과 이제 그 평화 협정을 맺으러 가는데 그거를 또 아버지와 즉 장성을 세트 메뉴로 콜로니 레이저로 쏴 죽입니다. 진짜 나쁜 그리고 예, 그다음에 자기 동생도 전쟁 중에 주인공한테 털려서 죽는데 이것도 이제 정말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을 예,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 연설이 네. 사실은 선동가적 기렌을 보여주는 가장 큰 내용이었죠. 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량인종설이라는 사상적 기반 자체가 사실은 뭐 저는 대놓고 홀로코스트를 하겠습니다 하는 네. 얘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봐도 사실은 이 건담을 통틀어서 이 정도로 악당이 있나 싶을 정도로 실제 실행한 예, 실행도 했죠. 실행한 스케일로 치면 네. 아까 그 샤님하고 샤도 실행했어요. 근데 이상한 사이코 프레임의 힘으로 지구가 막아낸 거지. 그래, 그래도 세상에 모든 자코와 건담들이 날아와서 짐이죠. 날아와가지고 네. 재간입니다. 제가요. 네. 제가 맞아. 막으려고 하더라. 그러면 그 밀대 보면 재간하고 그런 거는 쉽게 막 터지더라고요. 근데 유건담은 안 터져요. 예. 아, 이거 좋은 거 타야 돼. 기체발. 기체발. 그 아무로 그러잖아요. 뉴건담 뭐라더라. 다태잖아요. 거칠애가 아니야. 거칠애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장갑이 이렇게 튼튼하다고. 네. 자랑하는 거죠. 아무튼 저 기레는 네. 진짜 정말 이거는 건담 퍼스트 건담 나올 때 애시당초 설정 자체가 그 아까 계속 얘기했던 나치 컨셉이라 정말 순수한 악인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죠. 예, 네. 요즘에 애니가 다시 나오잖아요. 디 오리진이라고 이제 맞아. 샤의 네. 이제 어린 시절 하면서 기렌 잡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독가스 살포나 이런 부분이 삭제됐어요. 안 나와요 내용에. 아, 예, 독가스 살포했다라는 아니. 식으로나 이런 내용이 예,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카테지나하고 예, 음. 그 기렌의 16강전, 아니죠. 아니죠. 4강이죠. 4강이에요. 4강. 4강이에요. 4강전. 네. 네, 카테지나는 인간적으로 좀 악역으로 치면 기렌보다는 좀 더 더 일단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만약에 기렌만큼 IQ 240이고 키가 190이었으면 카테지나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키 같아요. 190이라는 점 일단 악역이야. 네, 그건 악당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악당이에요. 그렇죠. 저희한테 180 넘는 네. 사람들은 악당이에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애 할 수 없는 애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소시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다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 있는 거다라고 그치. 생각을 하는 예, 맞습니다. 편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과연 카테지나 루소가 기렌의 그 뭐 가문빨을 네. 받고 그다음에 그 정도의 정치적인 선동 능력이 있었으면 그 짓을 안 했겠느냐 예, 맞아요. 그리고 했을 거라고 본다. 그리고 또 카테지나도 이제 극 중에서 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비서로 나오고 그리고 MS 파일럿이 되는데 그 점점 공적을 쌓으면서 이제 계급이 올라가고 이제 나중에는 부대도 지휘하게 돼요. 계급이 높아지고 권한이 커질수록 악행이 거기에 비례해서 더 심해져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해보니까 음. 이 기레는 카리스마라도 있었지. 음. 카테지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완전 완전 그냥 사이코잖아요. 사이코 짓만 네. 한 거잖아요. 네. 악행의 선행성이라는 그 선형성이라는 게 있으면 그쵸. 카테지나가 더 셀 수도 이거 있죠. 의외다. 맞아. 카테지나가 더 이상한 이런 사람일 논리로 수도 있네. 따지면 네. 카테지나도 의외로 승부 같아요 이게. 기렌이랑. 그러네. 그래서 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러네. 순수하게 행장만 놓고 보면 뭐 기렌의 압승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이거를 잠재적 범죄자로 이거 되게 갑자기 되게 안 좋은 말이 나왔는데 잠재적 범죄자. 예, 이건 강호순이 이제 국군의 통수권자가 되는 그런 거예요. 기렌이 아무리 악랄을 하더라도 초등생 옆구리에 칼빵을 놓진 않잖아요. 아 초등학생이었죠. 아 우소가. 맞아. 야 이거 카테지나 장난. 13세였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그 초등학생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예, 여자 벗겨가지고 부대원들을
이제 막 2차 성징 시작한 애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범죄예요, 진짜. 진짜 그러고 보니까 되게 잔혹성에서는 그러니까 스케일에서는 기렌이 큰데 잔혹성은 카테지나 훨씬 더 심하네요. 이게 초등학생 그 기렌이 실제로 뭐 칼 들고 날아다니질 않았잖아요. 기렌도 스케일이 좀 작아졌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디테일을 못 살린 거지. 그런가? 그러니까 기렌은 빔포로 초등학생 포함 수백만 명 이렇게 그냥 쓸어버리고 뭐 수학여행 버스 뭐 빔으로 쏜다든지. 예를 들면 카테지나 MS로 이제 뭐 잔인한 짓을 막 하고 빔라이프를 쏜다든지 하면 그 기렌이 동원할 수 있는 건 콜로니 레이저. 대륙간 탄도탄, 솔라레이 뭐 이런 거잖아요. 솔라레이 뭐 이런 걸로. 콜로니 떨어뜨리고. 이거 되게 그렇게 보니까 되게 아닌데? 웃긴다. 그러니까 하지만 뭐 제 생각은 제가 그런 논리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렌은 이제 우주세기 사상 최악의 악당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렌잡이 택하겠습니다. 저는 카테지나 한 표 하겠습니다. 고민되네요. 나중에 나온 얘기가 너무. 근데 저도 이제 맨 처음에 기렌을 선택했긴 했는데 그래도 아까 방금 얘기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스케일이 큰 악행이다. 저도 기렌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것도 어떻게 분석을 하자면 역사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라 역사엔 if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기렌잡이 한 표. 역시 건덕훈. 역시 건덕훈. 역덕후의 냄새도 났어. 아우. 건담 역사 덕후지라서. 가상 역사 덕후. 그럼 이제 카테지나 로쏘랑 기렌에서는 기렌이 이제 이긴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 마지막 대결이 남았습니다. 샤 아즈나블 하고 그다음 바스크 옴의 대결입니다. 자 바스크 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가 이제 바스크 옴이랑 기렌을 가지고 왔었는데 저는 이제 바스크 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뭐 기렌을 아실 만한 분들은 바스크 옴을 모를 수가 없어요. 저는 대칭적인 관계라고 보고 이분은 지금 저기 원래 지구 연방에 이제 소속되어 있다가 저기 티탄즈죠. 티탄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티탄즈가 지구 연방이에요. 그렇죠. 지구 연방 특수부대죠. 특수부대 좀 다르게 묘사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나눠서 특무군인데 죄송합니다. 바스콤은 이제 등장 작품은 0083 끝부분에 잠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제트 건담에 이제 나와서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캐릭터인데 이제 티탄즈의 이제 그 장군인가 이 사람 말 자비토프 하이만 대령입니다. 대령이에요? 네. 대령? 바스크는 대령입니다. 대령인데 실제로는 대령 이상의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잖아요. 그게 자미토프의 그 이제 아주 총애를 받는 인물로 이제 행동 대장급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 큰 악행을 이제 꼽자면은 제가 이 부분 악당을 뽑은 게 0083에서 이제 솔라 빔으로 이제 콜론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다가 아군하고 같이 다 날려버리죠. 두 번째 솔라빔 때. 네, 맞아요. 이제 1차 솔라빔 방어방 하고 그게 뚫리니까 2차 때는 가토를 죽이려고 부하가 말리는 와중에도 그냥 솔라빔을 쏴가지고 이제 아군 전함하고 같이 콜로니를 공격하는 맞아요. 그런 악행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악행이 이 사람이 이제 제트 건담 초기에 보면은 콜로니에다가 독가스 살포를 한 게 이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딱 꼽은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기렌을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기렌 악당이다. 그리고 지온의 악당이 있으면 연방의 악당이 누구일까? 근데 제트 건담이 약간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악역이 이제 우주 쪽이었다가 이제 악역이 약간 지구 쪽, 지구인이 이제 그 우주인을 약간 억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구인 우주인 하니까 약간 종족이 달라. 그런가? 스페이스노이드하고 휴먼 버스노이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 바스콤이 약간 기렌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대칭성이 있긴 하죠. 그래서 뭐 그 콜로니 인간들도 학살을 하고 이제 자기들 그냥 이기기 위해서 아군이고 뭐고 없이 그냥 다 쓸어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바스콤을 악당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자신을 총애했던 자미토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지 않나요? 아니요. 자미토프를 죽이는 건 시로코입니다. 이거 시로코였지. 시로코분. 그리고 이제 바스콤은 아주 나쁜 정치 군인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네, 그죠. 그 사실 1년 전쟁 때는 자브로에 들어가가지고 한 발짝도 안 움직였다고 하고요.
예. 실제로는 아무런 어떤 공적이 없는 인물이에요. 이 바스코 실전에 나온 적이 네. 별로 없는 인물로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정치군이에요. 소설판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네. 이 바스콤이 이게 되게 나 이거 찾다가 되게 웃긴 얘기 봤는데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부인했다고 보니까 2008년 9월 한국 방문 때. 근데 그거 얘기하세요. 네, 이거 저도 뭐 이거 위키에서 본 건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토미노 요시유키한테 누가 물어봤나 봐요. 이게 전두환이 모델이냐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다는 게 인터넷에 뭐가 있어서 나 이거 되게 궁금해. 이거 진짜 물어본 사람이 진짜 있는지가 더 궁금해요. 진짜. 팬심으로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거는 이제 근데 시기가 안 맞으니까 좀 그리고 알지 애매해서. 못했다라고 하니까 그건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누군지 토미노가 나중에 얘기하는 인터뷰는 진짜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역습을 때도 두 명이 행방불명이 되는 식으로 처리가 됐는데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2000년대 했던 인터뷰에서 그 두 명은 죽은 게 맞다. 어떻게 그 두 명이 살겠느냐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거든요. 약간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얘기하는 편이에요.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 자체가. 그래서 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뭐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게 그게 하지 않아요. 이 건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총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독 하는 신경 안 얘기 신경 써요. 쓰지 말라고. 되게 기분파예요. 보면은 작품 하는 것도 터네이가 그렇고. 원래는 건담의 끝 시리즈였던 것처럼. 그렇죠. 근데 지노레 콘키스타 나왔으니. 그리고 이제 바스콤의 이제 나쁜 점 중 하나는 역시 또 기렌과 대칭성이 있는 게 그렇죠. 스페이스 노이드들을 차별하는 그런 사실 우생학적인 그 가치관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렌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노이드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바스크 같은 경우는 어스노이드가 우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트주의 의식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 그 1년 전쟁의 영웅이었던 브라이트 노아를 이제 짓밟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티탄즈의 엘리트 의식과 우리 아니면 할 수 없어라는 것들 때문에 악당으로 변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 제트 건담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0083이 제트 건담 이전 시대긴 하지만 작품으로서는 이후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제트 건담이 먼저 나온 거고 그 제트 건담이 보면 이제 퍼스트 건담 이후에 약간 아무래도 좀 이상해져 있고 전반적으로 딱 반대되는 입장에서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주체가 에우고잖아요. 그래서 샤아가 또 우리 편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서 이제 바스크라는 이 캐릭터는 정말 악역으로 나와. 딱 그냥 악역인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은 대칭되는 얘기 같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순위를 얘기를 샤 아즈나브리가 비교해서. 근데 바스콤 같은 경우는 샤 아즈나브리에 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행의 스케일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거 작은 악당, 작은 악당, 소악당이에요. 이거는. 저는 바스크랑 카테지나가 붙었으면 좀 해볼만했다고 봐요.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샤가 역습의 샤에서는 정말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라. 이 사람 무슨 그냥 나쁜 놈. 가이아주의자가 돼가지고 그죠. 지구를 살려야 돼. 우리 어머니 지구가 아파함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건담 애니에서는 이 사람은 환경 원리주의자 같이 돼버렸어. 샤는. 그죠. 갑자기 막 인도 애들 많이 나오고 하는 거 보면 그런 부분에 감독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건담 애니에서 보면은 이게 스케일이 큰 악당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 이 사람 콜로니 하나를 독살포로 다 죽였다니까요. 바스크가. 콜로니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했다니까. 아니 기렌도 수치상으로 따지면 인류의 한 60% 정도를 본인이 해결하셨는데 그럼 기렌이 제일 나쁜 놈이다. 사람 죽인 숫자로 치면 기렌이 최고죠. 이제 근데 아까 카테지나가 기렌이랑 약간 바닥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보고 악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사실. 헤드냐 실무진이냐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는 바스크가 샤아보다도 더 안 좋은 인물이다. 저는 질이 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되게 인간의 경 레벨에서는 되게 격이 되게 떨어지는 인물이죠. 근데 뭐 바스크는 뭐 스스로 어떤 뭐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 아니니까. 그렇죠. 자미토프의 손발이잖아요, 그 사람. 그렇죠. 근데 손발인데 말을 안 듣는 손발이었죠. 좀 과하게 자미토프가 있잖아요. 기생수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 내 손발인데 내 맘대로 하지가 않아. 쟤 정말 실례 이러면 손이 가서 죽여. 그런 느낌.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바스크가 독가스 살포했다고 했을 때 자미토프는 되게 화내잖아요.
완전 네. 짜증내는 장면이 네. 나오거든요. 네. 왜 그런 개냐고 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미토프는 파스크를 신뢰하잖아요. 아, 그래도. 그렇죠. 네. 아니, 뭐 확실하게 조져주긴 네, 하니까. 그냥 확실하게 네, 충성. 그러니까 과잉 충성을 네, 해주니까 충성하니까. 나쁘지 않죠. 네. 군인 한국 입장에서는. 사회에서는 최고의 캐릭터예요, 이 사람은. 박정희가 이제 바라보는 뭐 중앙정보부 장정도. 오늘 방송이 아니 점점 잠시만요. 이거 장좀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차지철? 아니요 차지철은 아니고요. 네. 김형욱이라고. 아 김영호. 아. 네. 아, 그렇군요. 뭐 솔직히 네. 우리 법 바뀌기 전에 이런 거 마음껏 썰 풀어놓는 것도 나 근데 팟캐스트는 계속 올라와 있어요. 지워야지 뭐. 지워야죠. 네. 자 편집할지 안 할지는 제 마음입니다. 자, 들어보고 결정을 할게요. 네. 저는 뭐 역시 바스콤은 소학당이기 때문에 샤 아즈나브를 하겠습니다. 저도 샤에 한 표 하겠습니다. 네. 저도 다음 분석을 격이 좀 높은 인물로 하고 싶네요. 샤라샤라 하겠습니다. 아 저는 끝까지 저질로서 죽은 네. 우리 바스크님을 죽을 때도 그냥 뭐 멋있게 모빌 슈츠 이런 거 타지 않죠? 전함에 앉아 있다 그냥 아, 도고스기야 타고 네. 죽습니다. 누구한테 죽어요? 죽는 모습이 네. 달라요. TV판과 극장판. 아 그래요? 네. 네. 카미오한테 죽나? TV판에서는 그 레고와 론드라고 아, 시로코한테 레코아. 넘어간 애가 네네. 네. 죽이고 맞아. 그 다음에 극장판에서는 야장 케이블이 아 그 선물로 들고 갑니다 시로코한테. 아이고야. 네. 바스크 목 가져왔죠요. 네. 이러면. 네. 택배 왔죠요. 시로코님. 네. 근데 네. 시로코 자 그러면 이제 결정이 다 됐네요. 네. 이제 결승전에 올라갈 2부에 올라갈 인물은 샤 아즈나블과 기렌자비입니다. 네. 이 두 명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크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소감 겸 이제 뭐 네. 아차상 뭐 아쉽게 후보에 못 올린 인물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 뭐 저는 아차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아차상이 있어요. 저 아차상이 있는데 이 카테지나 같이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네. 스케일이 커졌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얘기들 우리가 잠깐 했던 거를 네. 딱 들으면서 아 이게 생각보다 큰 스케일의 악당들이 몇 명 있죠?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막 자꾸 드네요. 좀 아쉬운 캐릭터들도 생각은 나고 그 건담 08 MS 소대에서 그 기니어스? 네, 기니어스 그분도 네. 완전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인데. 그쵸. 이상하긴 한데 걔는 수단 자체가 좀 빈약해요. 그 그 뭐 압사라스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걔는 그거밖에 예, 없었던 예. 거예요.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갑각류처럼 생겼죠. 네. F91의 그 철가면. 철가면 왜냐면 철가면 이 자기 플랜에서 카로쪼로나. 인류의 90%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해요. 말만으로는 예. 기렌을 예, 넘어서는 미수범이었을 뿐이지 이거 확실합니다 이 친구. 우리 집에도 금괴 한 200개 있어요. 200톤 있어. 문모 그 국회의원님은 그만하시죠. 근데 또 조용히 하시고요. 철가면은 또 이제 그 예. 주인공의 아버지잖아요. 네. 예. 내가 지 애비다. 여주인공 아버지죠. 네네 여주인공이. 네, 근데 이 친구도 강화인간 실드 드리블 또 한번 쳐줄 수 있어요. 이게 심신미약으로. 네. 이거는 그거 아시죠? 주폭. 강폭이요, 강폭. 강화인간 폭력. 강화인간 폭력. 강화인간 한번 다 용서해 주는 것 같아요. 아, 용서해주면 안 돼. 이거 이런 거. 뉴타입도 용서해줘야죠. 그러면 샤아도 용서해줘야 돼. 류택도 신경이 예민한 친구일 뿐인데 예민한 그죠? 친구인데. 어. 네. 뭐 다른 분들은 아차상 할 만한 캐릭터들은 없으신가요? 뭐 저는 여성분들 좀 이제 고르면서 음. 허맨 칸이라든지. 아 뭐, 하만칸. 하만칸. 하만칸이라고 하셔야죠. 네. 아 그렇습니다. 일본어 정확히, 발음으로. 일본어 발음으로 하는 게 뭐. 예. 그럼 세일러 마스도 아니고 세이라 마스예요. 그런 그러네. 식. 세이라도 악역인가요? 세이라는 악역은 아니죠. 발음 얘기하는 거죠. 발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무슨 박정희 얘기할 때만 되게 총명해져. 아니, 평소 팬이시라서 그래요. 팬이시라서. 좋아해서 네, 그런 네, 거죠. 좋아해서. 네. 집에 박정희 사진부터 있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씩 한 10초만 짧게 아, 하시죠.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고요. 전 기렌하고 샤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네. 저도 기대되는데 샤 쪽을 좀 더 분석해봤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도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아, 저는
건담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서 막 이렇게 최근 2주일 동안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저도 정주행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요, 근데 극장판이죠. 힘든데 되게 재밌었어요. 네, 재밌죠. 생각보다 재밌어요. 저는 예, 수국님이 옛날만 제일 하지만. 미웠어요. 예. V 건담 보는 게 고역이었어요. V 건담이 V 건담 저 너무 띄엄띄엄 봐가지고. 아니, V 건담 너무 길어. 전 사실 그래서 V 건담은 예전에 본 기억으로 갔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저희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네. 샤 아즈나블, 기렌자비 누가 더 우주세기 최고의 악당인가? 네. 이 멋진 대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는 역습의 샤 한정입니다. 아니요, 뭐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다 전 인생을 생각을 분석을 해봐야죠. 안 하면 팬들이 많아. 아니 그 햇님은 예를 들면 처음부터 나쁜 짓 했던 사람이 싫어요? 아니면 막 우리 편에 있다 갑자기 돌아선 인간이 싫어요? 그 배신감에 있어서는 설득력 있네. 아니 그죠. 왜냐면 이 사람의 그걸 다 분석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악당이냐 아니냐 말하기도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다 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분은 지금 완전 샤 쪽으로 지금 마음이 돌아선 느낌이. 뭐 그렇지는 않아요. 네. 노. 하여튼 저희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